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 식사 직후 운동이 좋지 않은 이유. 1. 소화와 운동의 관계. 식사 후에는 소화기관이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혈액을 집중적으로 필요로 한다. 음식을 섭취한 직후부터 위와 장에서는 소화 효소들이 활발하게 작동하며 영양분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중요한 과정을 진행한다. 이때 위장과 장은 소화 효소를 분비하고 음식물을 분해하여 영양소를 흡수하는 과정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 시기에 운동을 하게 되면 소화 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되고 지속적으로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면 소화효소의 생산과 분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영양분 흡수 능력의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이 혈류 분배의 문제. 신체는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소화 과정 중에는 혈액의 주요 흐름이 소화기관으로 집중된다. 위와 장은 음식물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때 운동을 할 경우 근육은 즉각적으로 혈류와 에너지를 요구하게 된다. 혈류 분배의 문제는 운동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화 중인 신체는 운동에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와 산소를 근육에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운동 중 피로감 증가, 운동 지속력 감소, 그리고 운동 후 회복 시간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소화기관의 기능 저하. 근육과 소화기관 사이의 혈류와 에너지에 대한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근육은 운동 시 많은 혈액과 산소를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해 소화기관에서 혈류가 급격히 감소하며 이는 소화 과정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화기관은 충분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해 제대로 된 소화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혈액 순환의 방해는 단순히 소화 효율성 저하만이 아니라 다양한 소화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운동 중 위장관에 가해지는 물리적 충격과 함께 혈류 부족은 소화불량, 복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고강도 운동은 이러한 부작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4. 신경계의 역할. 소화 과정 중에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안정된 상태에서 음식물을 처리한다. 운동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이 균형을 깨뜨리고 소화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만성적인 소화 문제와 영양 흡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2. 위장관의 영향. 1. 위장관 연동 문제. 위장관의 연동 운동도 식후 운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소화기관은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움직임으로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이동시킨다. 하지만 운동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연동 운동을 방해하고 소화 과정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소화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운동의 영향. 특히 격렬한 운동을 할 경우 위장의 부담이 커져 구토나 위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 위장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팽창하게 되며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위장에 추가적인 압력이 가해져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지방, 고단백 음식을 섭취한 직후의 운동은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이러한 음식들은 소화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운동은 이미 복잡한 소화 과정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부여하여 소화기관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만성적인 위장관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3. 식사의 종류. 1. 식단. 가벼운 식사. 과일, 요거트, 샐러드와 같은 가벼운 식사는 소화가 빠르기 때문에 약 30분에서 1시간 후에 운동을 시작해도 큰 문제가 없다. 보통 식사, 밥과 반찬 등 일반적인 식사는 소화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이 좋다. 풍성한 식사, 고기, 기름진 음식,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한 경우에는 소화가 더디기 때문에 2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2개인의 소화 능력. 각 개인의 소화 능력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소화가 빠른 반면 다른 사람은 느릴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에 따라 운동 시작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운동 강도. 운동의 강도에 따라서도 대기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고강도 운동을 할 경우 소화가 덜 된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충분한 대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이러한 권장사항은 여러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운동 목표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몸의 신호를 잘 듣고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식사 2시간 후 운동 효과. 운동 시 에너지 공급, 근육 회복, 스트레스 해소, 소화 촉진, 식욕 조절, 식후 운동의 효과, 체지방 감소, 인슐린 반응, 근육량 효과가 있다. 6. 운동 효율 저하. 식사 후 바로 운동을 하면 신체는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소화 과정에 사용해야 하므로 운동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고강도 운동을 할 경우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운동 중에는 근육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이 에너지는 주로 탄수화물과 지방에서 공급된다. 그러나 식사 직후에는 소화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운동 중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운동 성능이 저하되고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운동의 목표가 체중 감량이나 근육 증가라면 소화가 완료된 후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7. 호르몬 영향. 또한 근육 성장은 단순히 운동 시간뿐만 아니라 호르몬 분비, 영양 흡수, 단백질 합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소화 호르몬의 분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체는 운동 시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는 소화 요소의 생산과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 식후 바로 운동을 하면 이러한 복합적인 과정들이 최적의 상태로 진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를 받게 된다. 인슐린 분비, 성장 호르몬의 반응, 근육 단백질 합성 등 섬세한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8. 근육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 근육 성장과 운동 타이밍. 근육 성장은 많은 운동인들과 피트니스 애호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이다. 근육을 효과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과 전략이 필수적이다. 특히 식사 직후에 운동을 하는 것은 근육 성장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이 생리학적 메커니즘, 인체의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깊이 이해해보면 식사 직후에는 소화기관에 혈류가 집중된다. 이 시기에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 필요한 혈액 공급이 제한되어 근육 성장과 회복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운동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근육 손실과 피로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몸은 소화와 운동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대사 활동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영양 섭취와 회복. 근육 성장의 핵심은 운동 후 적절한 영양 섭취와 회복 과정에 있다. 식후 바로 운동을 하면 근육의 단백질 합성 과정이 방해받게 되고 근육 조직의 효과적인 회복과 성장이 지연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근육 발달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4. 전문가의 권장. 4. 인체의 대사 과정과 호르몬 분비는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근육 성장에 가장 적합한 시간은 식사 전후 2~3시간 사이다. 이 시간대에는 체내 에너지 대사가 안정적이며 근육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영양분과 호르몬 환경이 최적화된다. 이 시간대에는 소화된 영양분이 근육에 공급되며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소화를 완료하고 근육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대사 속도와 식사 내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기준은 이와 같다. 9. 체지방에 미치는 영향. 우리 몸은 음식을 섭취한 직후에는 소화 과정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한다. 이 시기에 운동을 하면 몸은 섭취한 음식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사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소화 중인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소화기관으로 향하던 혈류가 근육으로 급격히 이동하게 되어 소화 효율성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체지방 감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10. 체중 감량에 미치는 영향. 체중 감량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강 목표 중 하나이다. 하지만 식후 바로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체중 감량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직관적인 생각과는 다른 과학적 메커니즘 때문이다. 1. 에너지 대사 과정. 인체의 에너지 대사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섬세하다. 음식을 섭취한 직후에는 우리 몸은 소화와 영양분 흡수에 집중한다. 이 시기에 운동을 하면 소화기관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대사 작용을 방해하게 된다. 특히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점이 치명적일 수 있다. 이 인슐린과 지방 연소. 우리 몸은 음식물을 섭취한 직후 인슐린 분비가 증가한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이 시기에는 지방 연소가 거의 일어나지 않다. 즉, 식후 바로 운동을 하면 지방 연소 효율이 매우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다. 3. 소화 과정과 운동. 또한 소화 과정 중에 운동을 하면 소화기관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게 된다. 이는 소화불량이나 복통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운동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11. 인체의 대사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인체의 대사 기능은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균형 위에 성립된다. 우리 몸은 섭취한 음식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생화학적 반응을 진행하는데 이 복잡한 메커니즘은 우리 몸이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며 필요한 물질을 생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대사 기능은 마치 우리 몸의 정교한 공장과 같아서 매 순간 수많은 화학적 반응을 통해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1. 식후 운동의 영향. 식후 바로 운동이 개입하면 소화기관과 근육 시스템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한다.
이때 인체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 소화와 운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에너지 분배에 혼란이 생긴다. 우리 몸은 음식을 소화하는 동안 특정 호르몬과 효소를 분비하여 영양분을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소화기관은 최대한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운동을 끼워 넣으면 오히려 대사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 호르몬 균형과 대사 기능의 효율성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식후 바로 운동을 하면 인슐린, 코르티솔 같은 중요한 대사 호르몬의 분비와 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고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다. 이들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대사 증후군, 당뇨병, 비만 등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체중 감량이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경우 식사 후 일정 시간 동안 운동을 피하고 소화가 완료된 후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대사 기능을 최적화하고 건강한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12종합 1. 소화기관 부담. 식후 즉시 운동을 하면 소화기관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 음식을 섭취한 직후에는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과 장으로 집중되는데 이때 운동을 하면 혈액이 근육으로 빠르게 이동하게 된다. 이로 인해 소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화불량, 복통, 메스포음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강도 운동일수록 이러한 부작용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 또 근육 성장, 회복의 영향. 근육 성장과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운동 후 근육은 회복과 성장을 위해 영양분과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식후 바로 운동을 하면 이 과정이 방해받게 된다.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으로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근육 성장과 회복이 지연되거나 제한된다. 3. 유산소 운동의 위험. 유산소 운동 시 특히 위험할 수 있다. 식후 즉시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은 소화기관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위장에서 소화되고 있는 음식이 운동으로 인해 흔들리면서 소화불량, 구토, 복통과 같은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이러한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4. 체지방, 대사 기능 영향. 체지방 감량과 대사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식후 운동은 오히려 체지방 연소 효율을 떨어뜨리고 대사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 소화 과정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어 운동을 통한 지방 연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운동의 효과가 크게 감소하게 된다. 5. 결론. 일반적으로 식사 후 1-2시간 정도 기다린 후 운동하는 것이 좋다. 이는 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개인의 소화 능력이나 운동 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얻고 싶다면 소화와 운동의 타이밍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의사한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